이번 한 주간 월스트리트 관심을 정말 한 몸에 받았던 정말 핫했던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Hertz 주식인데요. 워낙 큰 뉴스라서 한국에서도 잘 알겠지만 이 Hertz라는 회사가 지난 5월 22일 파산 신청을 했었어요. 참고로 지난 5월 한 달간 파산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5월 4일 J.Crew 의류회사가 Chapter 11 bankruptcy 파일했고요. 5월 7일 Neiman Marcus, 5월 15일 JCPenney, 그리고 5월 27일 르판 코티리엔. 지금 다 뉴욕 맨하탄 지점 사진들만 가져왔는데 평소에 자주 가던 곳들도 많아서 기분이 참 묘하네요. 그런데 이 Hertz의 경우는 파산했다는 뉴스 자체보다는 파산 신청 이후 그 주가의 행보가 하도 진기해서 관심을 받은 건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너무 뛰는 바람에 Hertz 경영진은 또 이때다 싶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허가받았던 규모만 해도 1빌리언이에요. 솔직히 이런 일렬의 사건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돌아가서 아니 이건 정말 무슨 팝콘 먹으면서 구경이라도 해야 되나, 와 정말 이런 미친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건가, 이 사태를 구경하느라고 장중에도 정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실시간 차트도 보고 뉴스 모니터링도 하곤 했어요. 결국 가장 최근에 SEC로부터 이렇게 유상증자를 중지당하고 일단 없었던 일로 됐는데 그럼에도 Hertz 주식은 아직도 바닥을 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이번 사례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들도 있고 미국 기업의 이 Chapter 11 bankruptcy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 bankruptcy가 주주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 먼저 이 Chapter 11 파산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게 equity holders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Hertz 주식이 파산 신청 이후 갑자기 급상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파산 신청을 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 사태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이제 시사점,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국에서의 이 파산 신청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미국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파산이 있어요. 하나는 Chapter 11 bankruptcy, 그리고 Chapter 7 bankruptcy. Chapter 7 bankruptcy는 다른 말로 liquidation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기업이 liquidate 되는 거예요. 파산하고 그냥 끝난 거. 그 회사의 자녀 자산을 채권자들한테 다 이렇게 분배하고 정말 다 청산하고 그냥 그렇게 끝. 반면에 이 Chapter 11 bankruptcy는 이 기업 회생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hapter 11 파산 신청을 한 이후에도 실제로 회생에 성공한 회사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항공사들이 그랬는데 Delta, United, American Airlines 다 한 번씩은 이 Chapter 11 파산을 겪었던 회사들입니다. 아무튼 이번 이 Hertz의 파산은 Chapter 11 파산이에요. 그럼 이게 주주들에게 갖는 의미는 뭐냐? Chapter 11 기업은 최대한 빨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청산해서 채무 상환을 해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수많은 채권자들, 정말 종류도 정말 많고 이들에게도 또 나름의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가장 먼저 이 Senior Debt Holders한테 우선권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 debt별로 이 tranche가 있는데, 그리고 junior debt, 그 다음에 convertible bond holders, 그리고 preferred equity, 그리고 이 모든 순서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이 일반 common equity, 일반 주주들이에요. 지금 Hertz 이 balance sheet을 보면 지금 부채가 일단 corporate debt이 한 4 billion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asset-backed securities라고 해서 이 ABS도 이제 debt으로 포함이 되는데 이게 또 15 billion이 있고, 그래서 총 한 19 billion 정도의 부채가 있어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푼까지 긁어서 갚을 거 다 갚고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일반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산 단계까지 온 기업에게는 대부분 이 주주들에게 돌아갈 게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니 지금 채권자들도 겨우 변제할 판에 주주들에게 돌아갈 게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냥 0이에요, 0. 실제로 파산 신청 직후에 이 Hertz 주식도 한 40센트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며칠간의 상승 기조를 보이더니 6월 초부터 정말 급상승해서 한 7불대까지 올라가요. 이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그냥 지금 종이 조각이 될 주식이 1400%나 오르다니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주식이 참 희한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아주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중 가장 유력했던 게 이 short squeeze. 이건 그냥 short squeeze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이 커버 볼륨이 몰려서 이렇게 된 거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챕터 11에 들어가는 기업은 숏셀러들한테 정말 가장 핫할 수밖에 없는 스톡이에요. 지금 이 주식이 얼마든 간에 아예 0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심지어 이 시기에 헐츠는 이 NYSE 그 규제 당국으로부터 디리스팅 되겠다는 노티스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파산 신청도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숏셀러들이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폭락을 하면 이 숏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과정 때문에 이들의 매수 주문량이 한꺼번에 물리면서 헐츠 주가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뛰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이유가 다라고 하기에는 이 매매량과 이 주가 상승폭이 설명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차트가 있는데 요즘 미국 리테일 투자자들이 이게 많이 쓰는 로빈후드를 통해서 이 헐츠 주식을 산 유저들의 수치입니다. 미국 전체 이제 리테일 투자 시장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숫자이겠죠. 아무튼 이 중 대다수가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이 Chapter 11 bankruptcy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으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알림 설정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히 뭐 회생하겠지 뭐 듣보잡 회사도 아니고 헐츠인데 라는 생각으로 거의 투기하듯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뒷받침하는 The Greater Fool Theory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주로 마켓이나 자산 버블 현상을 설명할 때 쓰이는 이론인데 가격이 한창 오를 때 내가 사도 어차피 내가 팔 시점에는 또 그 가격에 사줄 나보다 더 멍청한 바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들 이 매수 모멘텀에 올라타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 오르는 주식을 사는 이런 사태를 초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헐츠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파산 신청 직후 갑자기 이렇게 오른 주가를 보고 이 헐츠 경영진들도 순간 당황해 하다가 좀 어이없어 하다가 이 사태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최대 1빌리언까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이제 SEC approval 받기 위해서 S3라는 파일링을 했는데요. SEC에 제출한 이 파일링 기준으로 보면 일단 경영진이 시도해보기로 한 증자 규모는 500 million. 이 숫자가 무슨 의미냐면 일단 SEC에 허가 신청을 냈을 당시에 이 주가 기준으로 176 million 주를 추가 발행한다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지금 헐츠 총 발행 주식수가 142 million이에요. 그럼 경영진 생각이 지금 주가가 오른 김에 증자를 해서 주식수를 지금 대비 거의 2배로 늘린다는 건데 당연히 이러면 이제 엄청난 다일루션이 오고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어차피 이 다일루션 이런 게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0으로 수렴해야 할 주식이에요. 심지어 이 유상증자한 프로스펙투스에 보면은 경영진이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is may cause our common stock to decrease in value or render our common stock worthless. 이런 논란 속에서 어제 결국 SEC가 이 헐츠의 유상증자 승인을 거부했어요. 참고로 이 모든 게 지난 한 일주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제 칼 아이칸 얘기도 한번 해줘야죠. 칼 아이칸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헐츠 지분을 39%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금액으로는 한 1.9 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헐츠가 파산 신청을 한 직후 바로 주당 72센트로 포지션은 다 청산을 하고 겨우 40 밀리언을 챙기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물론 이 막대한 손해를 봤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워런 버핏이 항공주들을 손절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사실 워런 버핏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인 행동들은 월스트리트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고요. 정말 이 사람 지금 투자 감 떨어졌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 안 간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뭐 그건 이제 각자의 투자 철학에 따라서 이제 뭐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옹호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번에 컬 아이컨이 이제 헐츠 주식을 다 빠져나온 거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정말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정상적인 똑똑한 투자자라면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 아무런 뭐 펀더멘털 분석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기업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격 매수 혹은 뭐 추격 매도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뭐 펀더멘털 아예 안 보고 뭐 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모멘텀 트레이딩만 잘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요. 뭐 이런 정말 위험하고 무식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제 채널에서도 보이곤 하는데 순전히 기술적인 트레이딩으로서 돈을 버는 건 뭐 운 좋게 돈을 뭐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저는 어쨌든 본 적이 없어요. 트레이더들은 그리고 바보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주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뭐 본인 자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이 헐츠 주식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어쨌든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한 회사 주식을 보고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헐츠 주식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셨길